롤플레이 법칙.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신뢰도를 높여라. 인간은 원래 듣는 것보단 말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그런데 이 흥미있는 그 스토리, 구체적인 이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야기에 흥미를 갖는다.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어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거나 이제 계약을 성립시켜야 될 때 상대방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롤플레이, 역할 연기를 시키는 것입니다. 롤플레이. 이 롤플레이라는 게, 역할 연기라는 게 나의 역할을 상대방이 해봄으로써 나의 상황을 정말 실감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게 되는 건데, 내 입장이 돼 보면은 당신도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아주 효과적이고 설득의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해와 협력의 심리가 상호작용하면 다른 어떤 욕망의 힘보다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이 주려고 하는 심리에서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가 주는 그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강의 들으신 다음부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효력이 있다는 건데, 상대방이 자기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진정으로 협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성공을 향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성공을 향한 지름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배려의 정신을 가져라. 배려를 남을 이제 배려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죠.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이 호의적인 감정을 얻어내야 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자신이 더 좋지 못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면서 호감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이네요.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남한테 지적받으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많죠, 주변에 보면.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톡 삐져가지고 지적을 받으면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만일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한다면은 상대방은 당연히 세차게 나올 것입니다. 아니다, 막 거센 반발이 나오겠죠. 이 생각을 바꾸려는 마음 따위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아무리 올바른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쉽게 이 의견 교환이 되질 않고 상대방의 의견이 쉽게 변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나에게 동조시킨다는 것 자체가 아주 디피컬트한 건데, 사람을 설득하려면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은 척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 이게 비결이죠, 이게. 그러니까 눈치껏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고, 잘못을 지적할 때도 상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잘 감싸줘야 되겠죠. 보는 족족 그냥 잔소리를 해대고 지적을 한다 그러면 이거 인간관계 원만해지지 않겠죠. 자신의 잘못을 감싸주는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남의 잘못을 부득이하게 꼬집어서 말해야 될 때라도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는 상대방보다 못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거 참 사람 심리 참 묘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 일의 결과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쉽게 그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궤변을 늘여놓으면서 뭐 가진 핑계, 변명 뭐 다 늘어놓는데 이제 궤변까지 나오는데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과의 논쟁은 가급적 피하고 때에 따라서는 잘못을 감싸주는 이런 선인의 기질을 베풀 줄 알아야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탁월한 사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 설득의 기술 노하우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이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예를 들어주면은 이 상대방이 흥미를 갖고 듣게 되죠. 그러니까 대화에는 관심이 없던 상대도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야기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대화가 전개되기 때문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적극적인 설득을 하라.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두가 진행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득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걸 찾아다녀야 되는데 분명한 해답이 정해진 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건 항상 자기 입장만 내서서 변명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이제 궤변까지 나오는데 변명에서 시작해가지고 궤변까지. 그래서 상대방의 이 변명을 듣다 보면은 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게 뭔지 내 결심마저 흔들려 버리고 상대방의 변명만 듣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설득해야 된다.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상대방이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꼬인 매듭을 풀어가듯이 조리 있게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휘어잡고 내 페이스대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의 순간에는 이 반박의 여지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타이밍인데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제 설득은 빠이빠이가 되는 거죠. 논리적인 이유를 들거나 인간적인 입장을 상대방이 내세우더라도 그 이야기의 논조가 반발 심리가 가득 차 있다. 이래가지고서는 아무런 효과를 얻기가 힘들고 이때 필요한 것이 일방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적극적인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이때 딱 그 씨름 선수가 삿발을 잡고 확 기술을 넣듯이 일방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 적극적인 테크닉으로 기술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술을 넣을 때 설득의 말을 할 때는 짧게 해야 돼. 짧으면서도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는 이 적극적인 표현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원리는 끝까지 들어봐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했는데 시종일관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이제 세일즈맨이라든가 홍보 담당 직원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이제 이런 대화를 이제 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효과 노. 자, 그래서 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 충분히 말할 시간을 줘라. 그래서 상대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더라도 끝까지 들어보는 거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단시키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면서 가능한 한 상대방이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라는 거죠. 특별히 상대방이 자기 자랑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대화를 나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전개시켜 나가면 좋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그 로슈푸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로슈푸코.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을 만들고 싶으면 친구를 이기고 우정을 쌓고 싶으면 친구가 이기도록 하라. 아주 깊이 있는 뼈 있는 말이네 정말. 전문 상담가였던 그 엘리엇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담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라는 거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아나무인 매너 없는 사람보다는 매사에 매너가 있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죠. 호의를 보인다.
그래서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기보다는 시기 질투 또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런 이기적인 면이 강한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인데,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눌 때 이런 면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비매너적인 매너 없는 태도를 보이지 말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누가 성공했다, 누가 좀 좋은 일 얘기했다, 그러면 그냥 막 약이 올라가지고 배가 아픈 표정으로, 벌써 그 표정 보면 알잖아요. 표정이나 그 말 태도 보면 금방 아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우월감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이야기를 논조를 준비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런 이론은 이제 세일즈맨이라든가 아니면 고객을 상담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단기간 내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게 유용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좀 덜 받았거나 훈련이 덜 되거나 아니면 경륜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얘기에 빠져서 상대방의 말문을 막아버려요. 말을 못하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끝까지 경청해라. 그러면 자연히 설득의 문이 슬그머니 열린단 말이에요. 슬그머니 열릴 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겠죠.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의 기술, 엑기스입니다. 이 역지사지의 원리를 적극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이 같은 선상에 있다. 이걸 강조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당신도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발휘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그 롤플레이어 법칙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은 그 이야기 중심으로 구체적인 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신뢰감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 자체에 흥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원리는 이제 롤플레이 입장으로서 자기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킨다는 거죠. 롤플레이, 역할 연기라고 하는데 역할 연기.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원리는 배려의 정신을 가져라.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이제 감싸줘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남한테 지적받게 되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돼서 더 세게 나온다는 거죠. 내가 한 말보다 더 세게 나오다 보면은 이게 모든 게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르치지 않는 척 하면서 가르쳐주고 이런 비결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원리는 이제 적극적인 설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설득의 순간이 다가올 때 반박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상대방이 반발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이 적극적인 테크닉, 기술을 걸라고 그랬죠. 씨름할 때 기술을 넣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기술을 넣을 때, 설득의 말을 할 때는 짧게 해라. 짧게 하고 상대방에게 반박의 여지를 주지 않는 적극적인 표현을 취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표현을 취하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라. 그래서 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게 충분히 말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노하우라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칭찬도 하고 치켜 세우면서 상대방이 자기 자랑을 좀 많이 늘어놓게끔. 그러면 이제 대화가 이제 마음문이 열리면서 대화가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철학자 라 로슈푸코가 한 말, 적을 만들고 싶으면 친구를 이기고 우정을 쌓고 싶으면 친구가 이기도록 하라. 그러니까 대화 나누면서 고객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무조건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보죠. 입씨름에서는 이기고 실익에서는 지게 되면 그건 비즈니스맨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건 이제 탁월한 사회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역지사지의 원리를 적극 활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